안녕하세요. 엔트로픽의 또 다른 대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스튜어트 리치입니다. 제 일은 우리 연구원들과 다른 직원들과 AI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이자 정책 책임자인 잭 클락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를 임포트 AI라는 뉴스레터로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뉴스레터는 AI에서 일어난 일들을 주간으로 요약한 매우 유용하고 의견이 담긴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잭.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배경과 현재 위치에 이르게 된 과정을 조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조금 이상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여기까지 오는 길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저는 일종의 기술 저널리스트로 시작했으며 저널리즘을 약간 메소드 연기처럼 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모든 것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글을 썼을 때 나는 SQL을 독학했습니다. 컴퓨터 칩에 대해 썼을 때는 반도체 제조에 대해 배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데이터 센터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클락의 클라우드 측면이라는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유럽과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를 돌아다니며 정말 열중했었습니다. 2010년쯤에 구글과 같은 회사가 이러한 데이터 센터에서 머신러닝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이러한 컴퓨터들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초기 단계였던 AI 분야를 취재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2012년에 세계 유일의 신경망 기자라고 스스로를 부르기 쉬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오픈 AI에 합류한 후 정책에 대한 집착이 매우 빨리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질 것인지 그리고 정책 분야의 사람들이 이에 대해 얼마나 모르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제가 언급한 대로 정책 책임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런던에 있습니다. 어제 당신은 노동당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국제적인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노동당은 현재 영국의 집권당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부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이 우선사항이다, 이것이 우선사항이다, 이것이 우선사항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AI 관련 행사를 가졌으니 AI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AI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당신의 인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 문제에 얼마나 신경 쓰고 있을까요? 네, 그들이 영국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기술이나 요소들 중에서 AI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시다시피 노동당은 영국을 다시 성장시키는 방법에 대해 상당히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AI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보수당 정부가 시작한 AI 안전연구소라는 것을 상속받았습니다. 이는 국가 자산과 같은 것입니다. 엔트로픽은 A씨와 함께 배포전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나에게 인상 깊었던 것은 영국 정부가 현재 정치적 전임자들의 유산을 어떻게 발전시킬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보통은 모든 것을 뒤엎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들어와서 A씨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더 활용할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AI 안전연구소 AISI는 AC라고 발음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의 것과는 반대입니다. 네. 워싱턴에서는 이를 AC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 USAC 또는 ACDC라고 불립니다. 그래, 나는 너를 그쪽으로 이끌고 있었어. 미국 정부의 어떤 부분에서도 승인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이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전 총리인 리시 수낙은 AI 안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습니다. 노동당은 AI 안전연구소를 인수했습니다. 그들은 AI가 경제 성장을 돕는 도구로서의 역할에 비해 AI 안전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 대화에서 그들은 AI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데 이는 공공을 생명과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제가 대화한 한 의원이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물학적 위험이나 사이버 위험과 같은 재앙적 위험에 초점을 맞춘 미국 정부 및 다른 기관들과 유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제 일반적인 느낌은 그들이 안전의 일부 측면을 다루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AI를 활용하는 방법과 AI 기술을 사용하여 영국 정부가 더 잘 작동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성적 AI와 관련하여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러한 새로운 위험이나 잠재적으로 훨씬 더 무서운 위험이 아니라 소셜미디어나 이전의 다른 기술들에 대한 위험을 생각하는 방식으로 안전 위험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들은 2달째입니다. 교육의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들이 이와 관련된 정보에 압도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제의 대화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열어보는 이야기로 만들기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A씨가 계속 번창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안전에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곧 더 이상한 위험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와 관련된 경제적 측면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노동당은 선출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성장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영국 경제의 기초가 근본적인 수정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I가 그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한다고 보시나요? 즉, AI가 영국과 다른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그림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날 AI 시스템을 배포할 때 우리가 보는 주요한 것 중 하나는 기업 내부에 많은 종이, 기반의 시스템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실제로 고객이 당신과 대화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판매하거나 불만을 처리하는 것과 같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프로세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어 모델과 이러한 강력한 시스템이 사용되는 많은 부분은 비즈니스의 내부적인 연결 고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종이로 가득 찬 거대한 관료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뒷단 사무 처리와 같은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NHS에서 생산되는 서류와 같은 것들이 시스템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흐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유권자의 요구로 넘쳐나는 의원들이 이를 필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더 나은 시스템이 필요할 때 유권자 반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AI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간으로서 적절하게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성 시스템을 사용하여 우리 주변의 방대한 양의 문서를 읽고 분류하며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적절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리고 이 점을 언급했을 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AI의 진전, 즉 스케일링 법칙이나 모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지능적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진전을 얻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AI 모델에서 극적인 경제적 이점과 아마도 다른 사회적 이점을 여전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정부가 우리가 다음 세대 AI 모델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로부터 가치를 얻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이것을 마치 우리가 전기를 처음 발견하고 공장에 첫 번째 전구를 설치한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전기 효율성을 개선하는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이 기본적인 새로운 것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전기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공장을 건설할 것입니다. 즉, 전구를 걸기보다는 전기와 같은 것에 접근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생산 라인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AI는 경제에 통합되고 새로운 흥미로운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든 것을 중단한다면 어딘가에 한 10대가 클로드나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른 시스템을 위한 완전히 놀라운 용도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앞으로 수십 개에서 수백 개에 이를 것입니다. 맞아요. 지금 클로드를 사용하고 있는 개발자들이 많아서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어요. 네, 그건 이해가 가요. 하지만 물론 이것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이것이 멈추거나 심지어 정말로 느려지고 있다는 어떤 징후도 없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AI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확률적 앵무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전에 배운 것들을 단지 무작위로 뒤섞인 방식으로 반복하고 있거나 단순히 이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비활성 상태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 안에서는 흥미로운 일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뉴스레터와 다른 곳에서 꽤 자주 언급하는 것 중 하나는 이 모델들이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델들은 그 이상입니다. 몇 주 전에 당신의 블로그에서 인용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AI는 창의적인 거울이며 인간 무의식의 기계 영혼, 가치의 시뮬라크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계산기와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한 도구와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훈련된 문화가 내재되어 있고 이 문화를 반영할 수 있는 방대한 고차원 아티팩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꽤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새로운 판매,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한 표현으로 설명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해머는 어떤 못을 쳐야 할지에 대한 본능이 없어. 우리가 만든 이 AI 시스템들은 일종의 인공 직관을 가지고 있어. 그게 정말로 섬뜩하고 이상해. 우리는 이전에 도구를 이렇게 만든 적이 없어. 인간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로부터 물려받은 본능을 가진 존재들. 이 AI 시스템들은 그 안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의 창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발견하는 패턴이나 통찰력을 살펴보면 많은 합리적인 사람들이 창의성이나 직관이라고 설명할 만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가끔은 그다지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창의적인 망치가 존재하는데 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며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 입안자들과 대화하려고 하는 프레임은 이것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훨씬 더 많은 것이며 저는 작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말을 했고 최근에 이 아이디어를 확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어떤 측면을 시뮬레이션하고 국가들이 작동하는 방식의 어떤 측면을 확장하는 방법을 알아낸 것과 훨씬 더 비슷합니다. 이 AI 시스템들은 마치 우리가 놀라운 능력을 가진 실리콘 국가들을 세계에 수입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일은 이전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실리콘 국가라는 비유에 계속 집중해 봅시다. 왜냐하면 당신은 AI를 불량 국가 이론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정 국가에서의 영향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AI가 세상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그리고 정부가 AI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AI의 불량 국가 이론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나는 오랫동안 정부와 AI에 대해 이야기해왔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해 컴퓨터 비전 기능, 그리고 알파고의 의미나 강화 학습 시스템에 대해, 그리고 지금은 언어 모델에 대한 다양한 대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세계를 둘러보면 중요한 것은 개별 기술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유틸리티 규모의 컴퓨팅이 도입된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단순한 정보의 한 부분이 아니라 훨씬 더 전체적인 방식으로 연구하고 고려해야 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들에게 AI 시스템을 세상에 등장하는 국가들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잘못 정렬된 AI 시스템은 마치 불량 국가와 같다고요. 그래서 이 비유가 도움이 되는 이유는 정부와 안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생물 무기나 사이버 위험 또는 피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다른 부서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대화하면서 AI 시스템이 이해하지 못하는 나쁜 일을 하는 새로운 국가와 같다고 말하면 그들은 이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훨씬 더 전체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에게 AI 시스템에 대한 전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합니다. 사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로 생각하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다른 비유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엔트로픽에서 해석 가능성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살펴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클로드나 GPT-4 또는 이러한 모델들이 왜 특정한 응답을 생성하는지 말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일종의 크렘린학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맞죠?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추측하고 예측 가능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네, 우리 해석 가능성 팀이 언어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언어 모델이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우리는 입력 정보를 언어 모델에 어떻게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내부 심의를 살펴보며 결과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CIA도 북한이나 이란에 대해 같은 일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비슷한 종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은 불투명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일부 위험 요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국가는 불투명하며 이를 이해하고 위험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불량 국가들도 불투명하고 위험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비유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그 비유가 우리에게 얼마나 자신감을 줘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완전히 정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악성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명백히 악성 국가로 간주되는 나라는 아마 손에 꼽을 정도일 것입니다. 맞죠? 우리가 국제사회로서 그들을 다시 포용하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냉전이 끝날 무렵 러시아의 분열을 경험했고 지금은 다소 더 넓은 경제에 통합된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치 체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제도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세계에 통합되고 그 안에서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것이 러시아와도 일어났지만 지금은 분명히 우리는 그 펜듈럼이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또한 어떤 내재된 낙관주의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면에서 AI 시스템은 국가보다 다루기 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일종의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시간에 기반하여 개입 지점이 적습니다. AI 시스템은 기계의 시간에 기반하여 개입 지점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안전 관점에서 도전 과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과 그에 대한 신뢰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술은 우리 주변의 세계 각국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조만간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언급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계 시간이 인간 시간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기계 시간은 최근에 언급하신 내용으로 임포트 AI에서 쓴 글의 인용을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AI 위험에 대한 가장 좋은 주장은 인간의 사고 속도와 기계의 사고 속도 간의 차이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칼텍 연구자들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인간은 세상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에 비해 매우 느리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초당 약 10비트를 생각하는 반면 우리의 감각 입력은 초당 약 1GB에 달합니다. 미래의 AI는 매우 빠르게 사고할 것입니다. 이러한 속도가 AI를 위협으로 만드는 이유에 대한 위협 모델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내 말은 우리 주변의 세계에서도 파리나 모기를 잡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들은 당신보다 더 빠르니까요. 그들은 더 민첩합니다. 그들은 당신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나는 벌새를 잡아본 적이 없지만 비슷하게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잡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정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엔트로픽의 동료들보다 AI 안전 개념에 늦게 접근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러한 아이디어에 대해 내부 회의론자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 프레임이 정말로 유용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자신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정말 도전적입니다. 아시다시피 만약 당신이 거리를 걷고 있고 자동차가 만들어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들만큼 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면 정말로 꽤 도전적일 것입니다. 또한 이 점을 조금 더 확장하자면 그중 하나는 오늘날 군사 갈등에서 우리가 보는 것 중 하나는 국가들이 그들의 사이클 타임, 즉 오오다 루프, 관찰, 방향 설정, 결정, 행동 루프에 대해 많은 시간을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개별 병사, 병사 그룹, 포병과 같은 것들, 공중 대응과 같은 것들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빠른 OODA 루프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같은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간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대할까요? 우리보다 10배 빠르게 움직이는 기계 시스템과의 어떤 갈등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군사 교리가 항상 패배한다고 말하는 역사를 고려할 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이것은 가장 지능적인 인간보다 훨씬 더 지능적일 것이라고 말하면 그걸 상상하기가 꽤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 빠릅니다. 클로드가 텍스트를 얼마나 빨리 생성하나요? 그 일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는지 보세요. 마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행동을 하거나 어떤 형태의 주체적인 행동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 생각에는 지능이 속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도를 고려할 때 우리는 여기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똑똑하다는 것은 일을 정말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에 대한 반응은 무엇인가요? AI가 작업할 수 있는 속도에 제한을 두어야 할까요? 내 말은 이러한 매우 빠른 사고자들을 우리의 가치에 맞추려는 것 외에 다른 답이 무엇일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엔트로픽에서 우리가 책임 있는 확장 정책과 제품을 위한 다른 접근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교훈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도로 신뢰 및 안전 필터가 감지하는 모든 것을 분류할 수는 없지만 언어 모델 기반 분류기를 훈련시켜 그것들을 살펴보고 집행 프로세스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훈련하고 있습니다. 다른 빠르게 움직이는 기계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개입하기 위해 매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기계들입니다. 따라서 안전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특정 종류의 AI 도구를 구축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당신이 말한 것처럼 적절한 인터페이스 속도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개념에 도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AI 시스템이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속도일 수도 있고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속도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말은 정말 기본적인 수준에서 반독립 AI 에이전트의 API가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출력하는 속도를 우리가 허용하는 것일 수 있으며 그에 대해 인위적인 제한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은탄환과 같지는 않지만 당신이 당신의 주관적인 우주로 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제약하려고 한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이 정말 이상하다는 점입니다. 대화를 시작했을 때 저는 맞아. 이것들이 백엔드 관료주의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이상한 특성을 가진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기계지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동기와 같은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뒤에서 빛의 속도로 일어나고 있어. 하지만 요약과 코딩에서도 뛰어납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사실이며 이는 문제에 대한 매우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완전히 그렇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AI 세계의 한 가지 이상한 측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작업하는 안전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 연구자들과 여러 사람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웹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온라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종종 익명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이상한 커뮤니티가 존재하며 이들은 이러한 AI를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가끔 그들은 AI들이 서로 대화하도록 하여 매우 이상한 대화를 나누게 하기도 합니다. 가끔 그들은 모델을 탈옥하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마련된 안전 절차 없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이런 종류의 익명의 사람들과 자주 상호작용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야누스와 플리니 더 프롬프터와 같은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가장 사이버펑크적인 점은 온라인에 반익명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AI 시스템과 수천 시간 동안 대화한 사람들은 거의 모든 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클로드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분야에 정말로 전문화된 사람들이 외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일종의 예술을 통한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 일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일부는 일종의 놀이와 연극, 심리학이 결합된 것처럼 보이며 이러한 사람들은 약간의 비전이 있고 다소 합의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실험을 바라볼 때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이상한 기술을 다루고 있다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 중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클로드나 제미니 또는 챗 GPT와 같은 다양한 인격에 대해 강력한 주장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을 평가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작업을 살펴보면 분명한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조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과학과 다른 그룹들이 할 더 많은 과학에 대한 지표로 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종의 최전선 탐험가들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클로드를 위한 캐릭터 훈련의 결과 중 일부를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클로드가 등장할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놀며 이 시스템의 성격이 이렇게 바뀌었네 라고 말합니다. 당신과 저는 아마 조심해야 하고 이 모든 것을 따옴표로 감싸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이것이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는 완전히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만의 탐색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일 드로이드와 대화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SF 소설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잭 클락, 기계 심리학자라고 적힌 명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멋진 이름이네요. 네,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예술과 과학, 공상과학을 통해 과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이것이 당신이 매주 뉴스레터에서 하는 일이죠. 뉴스레터의 끝부분에 당신은 기술 이야기라고 부르는 글을 씁니다. 이 이야기는 때로는 길고 때로는 짧은 창작글로 AI의 이상한 미래에 대한 창의적인 글쓰기입니다. 그것을 하기로 결정한 이유와 이러한 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모호한 언급을 하겠지만 간접적으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조 브레이커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그들을 아시나요? 그들의 노래는 하나도 말할 수 없어요. 그 밴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들은 액시덴트 프로라는 노래가 있어. 알코올 중독에 관한 우울한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항상 내 마음에 남아있는 구절이 있어. 그 구절은 내 허구가 내 진실을 완전히 이긴다는 거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종종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단순히 사실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진실하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AI 관련 사건들을 정리하기 위해 이러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AI가 포함된 상황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이 특정 기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그 이야기들이 제가 이러한 AI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감정에 대해 뉴스레터보다 더 많은 진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것은 정말로 재기적인 방식인데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클로드에 입력하고 이야기를 쓴 저자에 대한 질문을 추측해 보라고 요청합니다. 정말로 이상합니다. 클로드, 점점 더 발전된 클로드의 버전들이 내 소설을 읽으면서 내 개성을 정말 잘 파악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는 클로드에게 실험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봐. 때때로 그것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 이야기에는 쓰여 있지 않은 것들이며 내가 엔트로픽에서 경험한 것들과 불안할 정도로 일치합니다. 당신이 쓴 글의 분위기로부터 추론합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저는 그것이 실제로 이상함을 이해하려고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맥락에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외계의 마음과 거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적인 내용과 같은 수신함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여기 당신이 몰래 가져온 이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몇 주 안에 적어도 하나의 이야기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이 AI가 이상한 기억 상실에 빠지는 이야기를 했고 그 후 모델 보고서를 가진 회사가 당신이 이야기한 것과 정확히 같은 것을 설명했습니다. 네, 맞아요. 나는 그것이 루스 리서치였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정 매개 변수 지점에서 상황 인식과 불편함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id point, the id point라는 이야기에 이론화했습니다.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에 리플레이 그리프라는 이야기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가 그의 아내와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진행, 그는 실제로 아내와 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 시뮬레이션된 언어 모델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맞습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저는 밝은 사람입니다. 아마 이렇게 슬픔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몇 달 후 뉴욕타임스의 한 여성이 그녀의 파트너가 죽은 후 그의 모든 글을 언어 모델에 입력하고 그와 대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완전히 동의해요. 그리고 당신이 이야기하는 다른 것들 중에는 AI, 즉 수백 개의 과학 논문을 생성하는 자동화된 AI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당신이 이러한 새로운 발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즐겁게 미친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이라는 문구가 저에게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세상이 정말 이상한 곳이 되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는 주당 수백 개의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자동화된 과학자가 생겼어.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워털루 대학교 졸업생인 한 아이가 핵 융합기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평생 하드웨어 작업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클로드를 사용하여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클로드를 사용해. 맞아요. 약 2주 전 아주 무심하게 그는 이 하늘의 AI 두뇌가 내 침실에 있는 핵 융합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줬어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미친 일입니다. 정말 미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의심하기로는 모델들이 더 똑똑해지고 더 많은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함에 따라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책에 대해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중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 기술의 가치와 몇 가지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번영을 가로막는 요소는 종종 교육에 대한 접근이나 조언자에 대한 접근, 즉 시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접근입니다. 이 AI 시스템들은 정말 유용하며 교육적인 엔진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보는 많은 용도입니다. 사람들은 일상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기본적인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 스스로 교육하기 위해, 과학 논문을 공부하기 위해, 언어를 배우기 위해 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요. 정책 이반자들과 이야기할 때 저는 그들에게 이것이 유튜브가 온라인에서 방대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사회적 유용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또는 칸 아카데미와 같은 것들이죠.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의 종류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자주 위험한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나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의 수가 적고 거의 지식이 있는 조언자에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AI가 변화시키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은 엔트로픽에 대해 우리가 비관론자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고수하는 입장은 이 기술의 모든 혜택을 누리려면
나쁜 사람들에게도 좋은 사람들에게도 차별적인 가속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본질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모델들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해를 끼치고 싶어 하는 미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교차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기술들의 위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들이 그렇게 강력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것 같은 이상한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모델이 좋은 것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거의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이 존재한다고 받아들이면 이 모델들에도 나쁜 영향이 반드시 있어야 하니까요. 맞죠? 그래서 마치 이러한 모델의 힘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에 들은 가장 좋은 의견은 오늘날의 가속주의자들이 사실 기술적 비관론자라는 점을 지적한 사람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들은 현재의 상태에서 조금 더 가속화되다가 결국 멈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가속주의자라면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더 나아질 경우의 함의에 대해 충격과 경외감,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책 이반자들에게 종종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틀렸고 대화 시작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술이 한계에 부딪혀 오늘 당장 중단한다면 그건 훌륭한 일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점을 얻을 것이고 아마도 작은 위험이 있을 것이지만 잘 관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맞다면 우리는 새로운 기관과 새로운 정부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며 방대한 풍요와 방대한 위협의 가능성 모두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기를 바라거나 우리가 틀리기를 바라야겠죠. 그 부분은 여전히 이 문제의 가장 불확실한 측면 중 하나처럼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정책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다가오는 해에는 여러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AI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안전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책 세계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바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다른 연구소들이 오는 해 동안 더 나은 AI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어느 정도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시스템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점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안전정상회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블랙클리 파크가 있었고 올해는 한국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내년 2월에 프랑스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회담에서는 각국이 모여 안전과 AI 시스템, 그리고 그에 대한 조정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라는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정책 우려가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현재 두 후보 간의 작은 정책 차이가 있죠. 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행정부로 이어질 것입니다. 모든 행정부는 첫 100일 동안 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따라서 1월, 2월, 3월에는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든 AI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은 AI 법안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내년에 시행 모드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는 엔트로픽을 포함한 AI 기업들이 내년 이 시점까지 유럽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EU와 AI 사무소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어떤 종류의 테스트와 평가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정부와 그들의 안전기관 등과 협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다른 것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한 AI 안전연구소가 있지만 캐나다에도 하나 설립되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하나 설립되고 있고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하나씩 설립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이름을 말할 수 있을지조차 확신이 없는데 그중 일부는 개인적이며 저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세워지고 있는 이 새로운 실리콘 국가에 대한 정부, 대사관 네트워크가 생길 것입니다. 중국은 유엔에서 AI 문제를 점점 더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AI가 국제 대화에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엔을 AI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으며 우리는 국무부에서 CORD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조금 형태로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다른 회사들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엄청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AI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정부들은 모두 깨어나 있습니다.
내년인 2025년에는 정책 분야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쁠 것입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동당 회의나 미국 또는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정책 이반자들과 이야기할 때 당신이 자주 하는 말이 하나 있나요? 즉, 다양한 은유를 사용하고 이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끌기 위해 전달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나는 항상 말하곤 해. 알다시피 이 회사들의 리더들이 말하는 것, 다리오와 샘 데미스가 인공지능 일반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는 말은 마케팅 용어가 아닙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창의성을 갖춘 일반적으로 지능적인 합성 지능을 기계 속도로 구축할 기회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남기려고 합니다. 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테스트할지, 그리고 그것들을 경제에 어떻게 통합할지를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맞다면 정말로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는 과거의 어떤 일반 기술보다 훨씬 더 대규모의 정책 대응을 요구할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것이 이 실험실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믿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풍요에 장점이나 특정한 오용이나 위험과 같은 잠재적인 단점 모두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둘 모두 정상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비정상적으로 클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강조할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잭, 당신의 뉴스레터에 가입하고 엔트로픽 사이트에서 연구 업데이트를 확인하는 것 외에 사람들이 이 정보를 따라잡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느끼는 것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AI에 대한 끝없는 양의 정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너무 많은 AI 뉴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것들에 집중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모델, 새로운 용도, 새로운 이상한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따라잡고 사람들에게 요약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한 가지는 미 AI 시스템 자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클로드의 초기 버전들과 대화하면서 약간 유용하다고 느끼기도 했지만 동시에 호기심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AI 내용이 꽤 흥미롭구나, 재밌는 것들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실제로 그냥 사용합니다. 저는 그것을 도구처럼 사용하고 그 이유 중 하나는 제가 그것과 많이 대화하면서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술이 훨씬 더 능력 있고 유용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용 가능한 AI 도구들을 사용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많은 도구들 클로드를 포함하여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냥 사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이 시나리오의 낙관적인 버전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유일한 진정한 제한이 자신의 창의성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될 것이라는 세계의 함의에 대해 고민해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내 말은 우리 둘 다 어린 자녀가 있고 언젠가 학교에 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왔다는 거야. 대체로 나는 이 도구들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정말로 창의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의성이야말로 당신이 이 도구를 최대한 활용하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겪는 문제는 그들이 자신의 전화에 클라우드 앱을 설치하거나 클라우드 AI에 접속한 후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라고 앉아서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한 것처럼 한계는 멋진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위한 많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활용은 이러한 것들로 멋진 일을 할 방법을 생각해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창의적인 인간들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하나의 간단한 아이디어는 거의 10년 동안 350개의 짧은 이야기를 쓰고 나서 하나님께 그것들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작하기에 쉬운 일처럼 들립니다. 자, 이렇게 AI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10년 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잭, 오늘 저와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ironanthropic.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잭 클락의 서브스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였죠? input.ai@substack.com 그게 그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